미국이 30년간 막았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미사일 지침, 부품 수출 통제. 미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새벽, 미국 국무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네 번째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률 100%, 미국 부품 0%. 30년간 막았더니 혼자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볼트 하나부터 75톤 엔진까지 전부 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UAE,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막으려다 시장까지 빼앗겼습니다. 30년간 한국을 통제했던 미국 관리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밝히는 충격적인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한국의 누리호가 네 번째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18분 뒤 13기의 위성이 모두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공률 100%, 미국 부품 사용률 0%. 30년간 기술을 틀어막았는데 한국이 전부 독자 개발해버린 겁니다. 저는 새벽 2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지금 당장 청사로 오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입니다. 누리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라디오를 켰어요. CNN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완벽 성공. 세계 7대 우주 강국 지위 재확인. 민간 주도 첫 발사로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국무부 기술수출통제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부국장이지만 진짜 업무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을 갖지 못하게 막는 일,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발사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핵심 부품 수출을 차단하는 것.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인생 최악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국무부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CIA 분석국장, 무역대표부 부대표까지. 모두 굳은 얼굴이었어요. 브레넌 부국장, 앉으시죠. 의자에 앉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당신 책임 아니야?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벽 어둠을 가르며 주황빛 화염을 뿜는 거대한 로켓. 그 장면이 자꾸만 눈에 박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오늘 새벽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차, 3차에 이어 3번 연속 성공이에요. 성공률 사실상 100%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스페이스X 팔콘 9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93%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스페이스X보다 성공률이 높다고요? CIA 분석국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리호는 100% 한국 기술입니다. 미국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엔진, 유도장치, 제어 시스템, 연료 탱크까지 전부 독자 개발입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저를 봤어요. 브레넌 부국장, 당신이 지난 30년간 한국 기술 통제를 담당했죠?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기술을 막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우주 기술 독립도 1995년 5%, 2005년 15%, 2015년 35%, 2025년 100%. 누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995년 기술 이전 거부, 2001년 미사일 지침 강화, 2004년 발사체 협력 차단, 2012년 추가 제한. 전부 브레넌 부국장이 주도한 정책입니다. 결과가 이겁니까? 저는 의자에 가라앉았어요. 국무부 차관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안 줬는데 어떻게 100%가 된 겁니까?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제가 32살이었을 때 한국 대표단이 처음 찾아왔던 그날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화면이 떴어요. 한국의 전략적 능력 2025년 11월 기준. 자체 발사체 보유. 사거리 제한 없음. ICBM급 기술 확보. 미국 통제 불가능. 국무부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우리 통제 아래 두려고 했는데 결과는 완전한 독립이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요.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2살이었어요. 국무부 기술수출통제과에 막 배치된 신참이었죠. 하지만 첫 임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협력 요청을 검토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우주 개발에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자체 로켓 기술은 전무했어요. 과학 로켓 몇 번 쏴본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상사가 서류 뭉치를 던져줬습니다. 브레넌, 이거 검토해. 한국에서 온 거야.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기술협력요청서, 액체 로켓 엔진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제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로켓 엔진을 만들겠다고요? 우리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인데. 며칠 뒤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은 그들은 5명이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은 중년의 연구원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옆에는 상사인 해리슨 국장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측 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의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체 발사체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통신위성과 기상위성을 우리 손으로 올리고 싶어요. 해리슨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발사체 기술은 ICBM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기술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협력이 어렵습니다. 한국 단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는 순수 민간용입니다. 과학 연구 목적이에요. 목적과 무관합니다. 기술 자체가 민감해요.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연구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미국은 일본과는 기술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HII 로켓 개발에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답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일본은 기술 기반이 충분합니다. 통제 가능한 수준이에요. 한국은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을 거예요.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한국 단장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외국 로켓을 빌려야 합니까? 위성 하나 올리는데 수천만 달러씩 내면서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단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브레넌 씨,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로켓 엔진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미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고요? 10년 안에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국 단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기억하겠습니다. 브레넌 씨. 10년이라고 하셨죠.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브레넌. 한국 같은 나라에 기술을 줬다간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기술협력 요청건. 결론 거부. 사유란에 적었습니다. ICBM 전용 가능성. 기술 확산 우려.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 부재.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향후 20년 이상 독자 발사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스스로 만들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을 막으면 막을수록 한국은 더 강해질 거라는 걸. 우리 기술에 기댈 수 없게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1995년의 그 거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38살이 됐고
국무부 과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 기술 통제는 여전히 제 책임이었죠. 그해 한국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1979년부터 미사일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탄두 중량은 500kg.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채택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강요한 거였죠. 회의실에서 한국 협상단을 마주했습니다. 사거리를 500km로 늘려주십시오. 한국 측 단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북한 노동 미사일은 1300km입니다. 우리는 180km로는 평양도 제대로 타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협상단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데 왜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핵심 부품이 미국제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엔진도, 유도장치도, 제어 시스템도 전부 우리 기술이에요. 한국 협상단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협상은 길어졌습니다. 한국은 500km를 요구했고 800km를 요구했고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결국 타협점이 나왔습니다. 300km. 평양에 겨우 닿는 수준이었죠. 2001년 1월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저는 서명했어요. 한국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복도에서 한국 협상단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브레넌 과장님. 네. 6년 전에 만났었죠. 기술 이전 요청 때요. 저는 그를 다시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1995년에 회의실에서 마주했던 그 사람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죠? 10년 안에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4년 남았네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4년 안에 뭘 하시겠다고요? 지금도 180km에서 300km로 바꾸는데 6년이 걸렸는데 지켜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뭘 지켜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요. 한국 협상단장이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0km 족쇄를 채워놨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드디어 한국을 300km에 묶었다. 6년 협상이 길었지만 결과는 완벽하다. 한국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이 제한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품 공급을 통제하는 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300km 제한은 한국을 묶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독립시키는 첫 번째 자극제였습니다. 우리가 막으면 막을수록 한국은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2004년 봄이었어요. 저는 41살이 됐고 국무부 부국장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보고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또 왔군. 저는 한숨을 쉬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한국 과학자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젊었습니다. 37쯤 되어 보였죠. 눈빛이 유난히 강렬했어요. 한국 측 단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손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발사체는 ICBM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9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술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한국 단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그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만약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성함이 박정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에요. 박 연구원.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발사체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미국도 30년 걸렸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엔진 하나 만드는 데만 10년이에요. 연료 탱크, 유도 장치,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야 해요. 둘째, 한국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엔진 시험대 하나 없어요. 셋째, 한국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 연구원이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20년입니다. 아니,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요. 박정호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종 통보를 했어요. 한국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박정호 연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네. 9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10년 안에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저는 멈칫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1년 남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 안에 뭘 하시겠다고요? 지켜보십시오. 또 그 말이었어요. 2001년에도 들었던 말.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 연구원,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은 로켓 엔진 볼트 하나도 못 만들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정호가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볼트 하나도 못 만든다고 하셨죠.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대화를 떠올려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젊은 친구가 패기는 있네. 동료가 웃었습니다. 패기만으로 로켓이 만들어지나? 헛된 꿈이지.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 요청건. 결론 거부. 사유란에 적었어요. ICBM 전용 가능성, 기술 확산 우려, 한국 독자 개발 능력 부재.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향후 20년 이상 독자 발사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 협력 요청은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것을 권고함.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그냥 젊은 연구원 하나가 허황된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름을 14년 뒤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상황에서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9년 동안 저는 한국을 3번 거절했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미사일 지침 강화, 발사체 협력 차단. 모든 문을 닫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문을 닫을수록 한국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없이 가는 길을요. 2004년 이후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만든 벽이 한국을 막는 게 아니라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2008년 6월, 워싱턴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교육과학기술부 발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018년까지 일단 7톤급 로켓 엔진 개발. 2021년까지 고체 추진 로켓 개발 완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7톤이라고? 미국 세턴V 로켓은 680톤이었어요. 7톤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최종 목표 2020년대 중반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개발. 75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75톤 엔진 4개를 묶으면 300톤. 1단에 300톤이면 적외도 1.5톤 위성 발사 가능. 설마.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75톤 엔진을 한국이, 러시아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이야. 그 주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개발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75톤 엔진은 미국도 처음에 실패를 거듭했어요. 엔진 개발에만 최소 15년,
발사체 완성까지 20년 이상 걸립니다. 한국이 2020년대에 완성한다고요? 헛된 꿈입니다. 동료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시험시설도 없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장을 짓는 데만 5년은 걸려요. 예산도 천문학적이고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치해도 되겠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한국은 결국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로호 프로젝트도 러시아 1단 로켓을 쓰고 있어요. 독자 개발. 10년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그 불안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1월.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협력 관련 실무회의 요청.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결국 또 기술을 달라고 하러 오는구나.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정호. 4년 전 볼트 하나도 못 만든다고 했던 그 연구원. 그가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함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계발사업단 선임연구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선임연구원. 아직 한참 멀었네. 브레넌 부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정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 연구원. 아니 이제 선임연구원이군요. 축하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했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또 기술 이전 요청입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통보하러 왔습니다. 통보요? 저는 의아했어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1995년부터 13년간 요청했습니다. 기술 이전, 부품 공급, 공동 개발. 전부 거절당했어요. 저도 2004년에 직접 거절당했고요. 박정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들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박 연구원, 현실을 보세요. 75톤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압니다.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알면서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을? 무모하다고요? 박정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단계, 7톤급 엔진 개발. 2단계, 30톤급 엔진 개발. 3단계, 75톤급 엔진 개발. 단계별로 기술을 축적하면 10년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10년. 미국도 20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다른 곳에도 자원을 분산했어요.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연구원, 실패하면 어쩌시려고요? 예산은요? 국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은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박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됩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4년 전에 말씀하셨죠. 한국은 볼트 하나도 못 만든다고. 저는 기억나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기억하거든요. 박정호가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오늘 이후로 기술 이전 요청은 없을 겁니다. 미국 부품 구매 요청도요. 우리가 직접 만들 테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볼트부터 만드시겠다고요? 네, 볼트부터요. 박정호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우리 엔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동료가 웃었어요. 10년 뒤에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묘한 불안감이 남았어요. 박정호의 눈빛, 4년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독자 발사체 개발 계획건, 평가 실현 가능성 낮음, 권고 특별 조치 불필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 개발 동향은 지속 모니터링 필요. 저도 모르게 쓴 문장이었어요. 2008년 한국이 독자 발사체 개발을 선언한 해,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로 볼트부터. 2009년 8월 25일 나로호 1차 발사.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CNN이 속보로 다뤘어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됐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사실 한국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페어링 분리 실패, 위성 궤도 진입 실패.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로켓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첫 발사에서 실패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1단 로켓을 썼는데도 실패했어. 독자 개발, 어림도 없지. 2010년 6월 10일, 나로호 2차 발사. 이번에는 다를까요?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똑같을 거야. 발사 137초 후, 폭발. 나로호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끝났네. 한국 우주 개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한국 우주 발사체 프로그램 좌초 예상. 독자 개발 계획 재검토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은 포기할 거라고. 하지만 2012년 이상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 나로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 유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번 연속 실패했는데 계속한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75톤급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누리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나로호와 달리 1단부터 3단까지 전량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러시아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국산 발사체다. 순수 국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나로호도 러시아 1단 쓰고 실패했는데 전부 국산으로 만들었다고? 망상이야.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3차 발사.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러시아와의 계약이 끝나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발사,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 성공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결국 성공했네. 하지만 러시아 1단 로켓 덕분이잖아.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기술로는 아직 멀었어. 저는 안심했어요. 나로호는 사실상 러시아 로켓이야. 한국은 2단 고체 로켓만 만들었어. 액체 엔진. 아직 꿈도 못 꿔. 하지만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표. 나로호 성공을 발판으로 누리호 개발에 본격 착수.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 시작. 75톤. 그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그러나 한국 독자 기술 기여도는 제한적. 누리호 개발 계획은 비현실적으로 판단됨. 결론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이 75톤급 액체 엔진을 개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 불안하지? 머릿속에서 박정호의 말이 맴돌았어요. 다음에 뵐 때는 우리 엔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저는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6년 5월,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 한국 75톤급 로켓 엔진 연소 시험 성공.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이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연소 시간 75초. 75초. 저는 계산했어요. 목표가 140초 이상인데 75초면 절반 수준이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안심이 안 됐습니다. 75톤 엔진을 만들었다고? 3개월 뒤인 8월. 다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 75톤급 엔진 2차 연소 시험 성공. 연소 시간 100초. 100초?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3개월 만에 25초를 늘렸어? 그리고 12월. 한국 75톤급 엔진 연소 시험 140초 달성. 140초. 저는 멍해졌어요. 불가능해. 어떻게 7개월 만에?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 연소 시간 145초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는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 75톤 엔진,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이 연소 시험 140초를 달성했습니다. 어떻게요? 기술 이전 없이? 네.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미국 부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러시아 기술을 몰래 들여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만의 독자 설계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정보 분석관이 자료를 넘겼어요. 2013년부터 3년간 약 3,000회의 부품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터보펌프만 500회 이상 시험했고요. 연소 시험도 100회 넘게 실시했습니다. 3,000회? 저는 숫자에 압도됐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시험한 겁니다. 실패하고, 분석하고, 다시 시험하고. 3년 동안 쉬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04년에 박정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한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진짜인지. 2017년 3월. 저는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우주협력 논의를 위한 출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75톤 엔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입구에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안내를 맡은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그 얼굴. 오랜만입니다. 박정호였어요. 직함이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형발사 체계발사업단 총괄팀장. 박 팀장이 됐군요. 저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13년 만이네요. 2004년 이후로.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머쓱해졌어요. 그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엔진 시험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시험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저게 75톤 엔진입니까? 네. 저희가 개발한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입니다. 저는 엔진을 올려다 봤어요. 크기는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교했어요. 배관 하나, 볼트 하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볼트.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2004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미소 지었어요. 볼트 하나도 못 만든다고 하셨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엔진에 들어간 볼트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박정호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3,247개입니다. 전부 국산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어요. 카운트다운. 1987654321점. 점화. 굉음이 울렸습니다.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최신 엔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145초. 연소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떠십니까?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3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20년, 30년 걸린다고.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8년 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8년. 제가 30년이라고 했는데. 브레넌 부국장님.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감사하다고요? 막아주셔서요.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995년부터 미국이 기술 이전을 막지 않았다면 저희는 미국 부품으로 로켓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미국에 의존했겠죠. 저는 멍해졌어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볼트 하나부터 터보펌프, 연소기, 추진제 공급 시스템까지 전부요. 박정호가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엔진에 미국 부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0% 국산이에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박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엔진을 바라봤어요.
3247개의 볼트, 단 하나도 미국 것이 없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벽이 한국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더 강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75톤급 엔진 개발 현황 보고 결론란에 적었어요. 한국은 순수 자체 기술로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음. 미국 부품 의존도 0%. 기존 판단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 발사체 기술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전략 재검토 필요.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대응 전략 같은 건 이제 소용없다는 걸. 한국은 이미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2018년 11월 28일.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 시험 발사체 209km 고도 도달 성공.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8일 오후 4시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75톤급 엔진 1기를 장착한 시험 발사체는 151초간 연소 후 209km 고도에 도달했다. 151초. 목표 140초를 넘겼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다. 세계 7번째. 저는 멍해졌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 발사체잖아. 실제 발사는 다른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누리호 본 발사는 다를 거야. 3단 로켓이니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2021년 5월.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제. 42년 된 지침을. 기사를 읽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 1979년부터 42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42년. 제가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있던 족쇄였어요. 180km, 300km, 500km, 800km.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국을 통제해왔는데 한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왜 해제했습니까?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결정이야. 한국과의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하지만 이건 우리의 카드였잖아요. 42년간 한국을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저는 흥분했어요. 마이클, 진정해. 국장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이미 75톤 엔진을 만들었어. 미사일 지침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침이 있어도 한국은 우주 발사체로 기술을 축적했어. 사실상 무의미해진 거야.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2년. 제 커리어 전체가 이 족쇄를 관리하는 거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발사. 1단 분리. 2단 점화. 위성 모사체 분리. 그리고 목표 궤도 속도 미달. 더미 위성 궤도 안착 실패. 실패.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그렇지. 3단 로켓은 다르다니까.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만했어. 시험 발사체 성공했다고 본 발사도 될 줄 알았나 봐.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단, 2단 완벽 작동. 3단 연소 시간만 부족. 기술적으로 99% 성공. 99% 성공?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실패를 성공이라고 포장하네.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기자회견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1년 뒤에 다시 발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눈빛이었어요. 박정호? 설마. 기자회견 자막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이상률. 박정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저 눈빛을 가진 사람들. 진짜로 해내더라고요.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저는 CNN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발사 10초 전.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987654321점. 발사. 1단 127초 연소 정상 분리. 2단 143초 연소 정상 분리. 페어링 분리 성공. 3단 475초 연소 위성 모사체 분리. 700km 궤도 진입. 성공. 저는 숨을 멈췄어요. 진짜로 해냈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계에서 7번째 1톤급 실용 위성 자력 발사 성공 국가.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아니, 기사를 더 읽었어요. 일본 H-2A 로켓 최초 성공까지 13년. 한국 누리호는 12년. 더 빨랐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정보 분석관이 들어왔어요. 부국장님, 일본 반응 보셨습니까? 무슨 반응이요? 요미우리 신문 사설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국 우주 개발의 비약적 발전은 일본에게 경종을 울린다. 순수 자국 기술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일본 요미우리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보수 성향이잖아. 한국을 칭찬할 리가. 사실입니다. 원문 확인했습니다. 일본까지 인정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ESA 반응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단기간에 인상적인 기술 도약을 이뤘다. 독자 기술로 중형 발사체를 개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취다. 유럽까지.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다중 검증이었습니다. 미국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일본도, 유럽도 인정한 성과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발사. 성공. 이번에는 실용 위성이었어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 진짜 위성을 실어 올렸습니다. 성공률 66.7%. 3번 중 2번 성공. 동료가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 팔콘 9 초기 성공률이랑 비슷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사실 더 나았습니다. 팔콘 9은 초기 5번 중 2번 실패했어요. 누리호는 3번 중 1번만 실패했고,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99%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이 스페이스X보다 낫다고?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 속도라면. 저는 말을 멈췄어요. 이 속도라면 언젠가 따라잡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우주 발사체 능력 재평가. 결론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순수 자국 기술로 중형 발사체를 성공시킨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음. 향후 한국이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할 경우 미국 업체와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 있음.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발사체 기술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수준이 아님. 협력 또는 경쟁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간 막았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미사일 지침, 부품 수출 통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한국은 혼자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볼트 하나부터 75톤 엔진까지 미국 부품 0%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25년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저는 워싱턴 자택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실시간 중계. 화면에 나로 우주센터가 보였어요. 발사대에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47.2m. 처음 봤을 때보다 익숙해진 크기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87654321점. 발사.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단 정상 연소. 127초.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143초. 2단 분리 성공. 3단 점화.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 시작.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 번 위성 분리 성공. 2번 위성 분리 성공. 3번, 4번, 5번. 계속됐습니다. 11번, 12번, 13번 위성 분리 성공. 13기 위성 전량 분리 완료.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4번 연속. 1차는 기술적 성공. 2차, 3차, 4차는 완벽한 성공. 성공률 100%.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뭐라고 했죠? 10년 안에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30년이 지났어요. 한국은 꿈을 이뤘습니다. 그것도 미국 부품 단 하나 없이. 새벽 3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브레넌 부국장, 지금 당장 국무부로 출근해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장관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어요. 국무부 회의실. 장관과 차관, 그리고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작하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브리핑해 주게. 정보 분석관이 화면을 켰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과입니다. 13기 위성 동시 분리 성공. 탑재 중량 2.2톤. 이전 1.5톤에서 47%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47%?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불과 2년 만에 탑재 중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크게 상회합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리호 성공률 100%. 스페이스X 팔콘 9 초기 성공률 80%. 팔콘 9 현재 성공률 약 93%. 100%. 장관이 되물었어요. 정확히는 1차가 기술적으로 99% 성공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100%입니다. 2차, 3차, 4차는 완벽한 성공이었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부품 의존도 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0%라고?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엔진, 연료 탱크, 유도 장치, 제어 시스템, 볼트까지 전량 국산입니다.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브레넌, 자네가 30년간 이 업무를 담당했지? 네, 장관님.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는 입을 열었어요. 1995년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를 제한했고 부품 수출도 통제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독하게 개발했어요. 결국 미국 부품 없이 완성해버렸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화면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 동향. 폴란드 우주청, 한국 발사체 계약 검토 중. UAE 우주국, 누리호 발사 서비스 타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우주 협력 MOU 체결. 저는 숨이 막혔어요. 폴란드, UAE, 사우디가 한국이랑?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스페이스X 대신 한국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왜? 가격입니다. 스페이스X 팔콘 9 발사 비용 약 8천만 달러. 한국 누리호는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절반. 장관이 놀랐어요. 정확히는 절반 이하입니다. 게다가 미국 수출 통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복잡한 국가들에겐 큰 장점이에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0년간 막았더니 한국이 우리 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브레넌, 연간 손실이 얼마나 될 것 같나? 저는 계산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10억 달러? 폴란드, UAE, 사우디만 계산한 겁니다.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막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995년 젊은 한국 대표단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그냥 줬으면 어땠을까? 한국은 미국 부품에 의존했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 손바닥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한국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회의 제안이에요. 협력.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 방문 예정이라고. 원장이요? 저는 멈칫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박정호 원장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정호. 2004년에 볼트 하나도 못 만든다고 했던 그 연구원. 2008년에 직접 만들겠다고 했던 그 선임연구원. 2017년에 감사하다고 했던 그 총괄팀장. 그가 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1년 만이었어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워싱턴 국무부. 저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58세. 1995년에 처음 봤을 때 28세였으니까 정확히 30년이 흘렀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박정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 원장님. 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8년 만이네요. 박정호가 말했어요. 2017년 나로우주센터 이후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75톤 엔진 보여주셨죠. 박정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 볼트 3247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협력 제안입니다. 협력.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협력을 제안한다고? 누리호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달 탐사입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대신 한국의 발사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려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미국 주도 달 탐사 프로젝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발사체를 쓰겠다고? 박정호가 자료를 꺼냈어요. 누리호 발사 비용은 스페이스X의 절반입니다. 성공률은 100%고요. 미국 납세자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발사를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네. 누리호 다음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누리호 2점 탑재 중량 10톤급이에요. 10톤. 저는 놀랐어요. 2030년까지 완성 예정입니다. 이걸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0톤급이면 팔콘9과 동급이었습니다. 아니,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전,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박정호가 불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전에는 거절의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진짜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 박정호가 미소 지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네. 1995년에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었어요. 부국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2004년에는 볼트 하나도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2008년에는 헛된 꿈이라고 비웃으셨고요.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30년간 막아주셨으니까요. 박정호가 웃었어요. 1995년에 기술을 주셨으면 저희는 미국 부품으로 로켓을 만들었을 겁니다. 편했겠죠. 하지만 영원히 미국에 의존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박정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부품 0%, 성공률 100%, 세계 7번째 자력 발사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협력을 제안하는 입장. 그가 돌아봤어요. 전부 부국장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30년. 제가 만든 벽. 한국을 막으려고 쌓은 벽. 그 벽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벽을 넘어 우리 앞에 섰어요. 협력을 제안하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30년간 막았더니 혼자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 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국무부에서 일했어요. 냉전시대 외교관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네, 아버지. 동맹은 통제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함께 가는 거야. 한쪽이 다른 쪽을 누르면 결국 둘 다 무너져.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30년간 한국을 통제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미사일 지침, 부품 수출 통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결과는요?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 없이 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사직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써놓은 거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저는 사직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협력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받아들여. 네. 동료가 놀랐습니다.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누리호를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지만 미국 업체들이 반발할 텐데요. 어차피 막을 수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이미 만들어버렸어. 미국 부품 없이.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할 거야. 중국이든 유럽이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사직서야. 동료가 얼어붙었습니다. 부국장님, 30년 했어. 이제 됐어.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아직 일이 남았잖아요. 한국협력안도 그렇고. 그건 자네가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30년간 벽을 쌓았어. 이제 그 벽을 허무는 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동료가 사직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저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진. 동맹은 통제하는 게 아니야. 함께 가는 거야.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가 불렀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간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대단한 나라야.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문을 닫을 때마다 창문을 찾았어. 창문을 막으면 벽을 뚫었고, 벽을 높이면 더 높이 뛰었어. 저는 웃었어요. 30년간 막았더니 혼자 다 만들어버렸어. 볼트 하나부터 75톤 엔진까지. 미국 부품 0%로.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협력을 제안하고 있어.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으로.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게 진짜 강한 나라야. 의존하지 않는 나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진 거였습니다. 아니,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갔으면 됐어. 한국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함께 갔으면 한국도 발전하고 미국도 이익을 얻었겠죠. 하지만 저는 막았어요. 그 결과 한국은 혼자 발전했고 미국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워싱턴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거예요.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 미국 부품 0%로 만든 로켓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30년간 막았더니 혼자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 계속할 거예요. 누리호 2점 달 탐사, 화성 탐사,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미국이 막을 수 없다는 것.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30년간의 업무가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한국처럼.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우주 협력 협정 체결, 누리호 기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활용. 저는 미소 지었어요. 결국 그렇게 됐군. 기사에 박정우 원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막혀도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호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의아했어요. 감사하다고요? 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기술로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세 번째 감사였어요. 2017년 나로우주센터에서, 2025년 워싱턴 회의실에서,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세 번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게 30년의 결론이었습니다. 막으면 더 강해진다. 통제하면 스스로 길을 찾는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볼트 하나부터 75톤 엔진까지. 미국 부품 0%로. 성공률 100%로. 30년간 막았더니 혼자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게 됐어요. 30년 늦었지만 드디어 같은 방향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결국 아버지 말씀대로 됐네요. 동맹은 통제하는 게 아니야. 함께 가는 거야.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한국을 막았던 미국 관리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막을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볼트 하나부터 75톤 엔진까지. 미국 부품 0%로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